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중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한국경제신문의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마감한 중국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들 짚어주시죠. 9월 첫날인 어제 중국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가 가중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54%, 선전 성분지수는 0.88% 내렸습니다. 홍콩 증시 항생지수도 1.79% 빠졌습니다. 홍콩 증시를 통한 외국인 자금의 본토 주식 거래인 북향자금은 어제 8억 위안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하루 만에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본토 투자자의 홍콩 주식 거래인 남향자금은 25억 위안가량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본토 증시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은 대장주 마오타이가 2% 내리는 등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배터리 1위인 CATL은 3.2%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석탄 업종이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코로나19 통제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에 항공주, 여행주, 미디어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홍콩 증시에선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의 지분 매각 소식에 그제 13% 급락했던 비아디가 어제도 4%대 하락했습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들도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짚어주셨고요. 최근 이 10월 공산당 이 전국 대표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연임은 좀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중국 경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죠. 리커창 총리의 거취는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의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리커창 총리의 거취 전망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어제 경제매체 차이신이 집계하는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49.5로 나왔습니다. PMI가 50 이상이면 기업들이 전망하는 경기 확장 국면, 그 아래면 위축 국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차이신 제조업 PMI는 7월에 50.2였고요. 8월에는 전국적 전력난까지 나타나면서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제 나온 국가통계국의 공식 제조업 PMI는 49.4로 두 달 연속 50을 밑돌았습니다. 어제는 서부 쓰촨성의 성도인 청두가 4일까지 모든 주민의 외출을 금지하는 봉쇄 조치에 들어가면서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됐습니다. 인구 2,100만 명의 서부 산업 거점인 청두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따른 전력난으로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생산시설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경기의 발목을 잡는 양대 요인인 부동산 시장 침체와 코로나19 방역 통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올해 목표로 내세운 경제 성장률 5.5%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대 성장 전망이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차기 지도부를 결정할 20차 당대회 날짜를 오는 10월 16일로 결정했습니다. 당대회는 5년에 한 번 열립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면임은 기정사실화한 상황입니다. 시 주석은 2012년 당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와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됐습니다. 이어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임되면서 3대 직책을 손에 넣었습니다. 2018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 사면임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시 주석의 집권 연장의 법적 장애물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경제를 책임지는 리커창 총리는 이번에 총리직에선 물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완전히 퇴진할 것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리 총리는 올해 67살로 공산당의 불문율인 7상8하 67살은 유임할 수 있지만 68살은 물러나야 된다는 규칙에 따르면 유임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리 총리가 국가 권력서열 3위인 전인대 의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리 총리 후임으로는 부총리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경험이 있는 후추나 부총리와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측근이 발탁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한국경제신문 강효입니다. 고맙습니다.